네, 안녕하세요. 보자기 공예를 맡게 된 강사 배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자기 공예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자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자기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무늬가 조금 화려하면서도 색감이 고운 보자기, 한복을 짓는 옷감으로 쓰이는 원단으로 만드는 보자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손수건도 보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자기라는 것이 어느 원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네모난 천을 다 보자기라고 일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손수건 아니면 스카프 아니면 면행주, 수건 이런 것들도 다 보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보자기가 아주 친숙하죠. 특히나 이제 가방이 없을 시절에 보따리라는 개념의 보자기 가방을 들고 다녔고요. 또 책가방도 보자기로 쌌었고, 도시락도 쌌었고, 이불도 싸고, 또 전쟁통에 피난 그런 가방, 큰 짐을 옮기는 용도로 보자기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서양의 가죽 가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자기는 이제 이동 수단이나 가방의 그런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선물 포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자기는 복을 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실 시대에서부터도 이제 귀한 분께 귀한 선물을 드릴 때 선물 자체도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을 드렸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좋은 그리고 비싼 비단 보자기로 싸서 선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을 조금 더 높이는 의미를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같은 맥락으로 요즘에 현대에서도 보자기 하면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고 조금 더 쉬운 말로 있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써 우리가 결혼할 때 아니면 부모님 생신 선물을 포장할 때 아니면 아이의 돌상이나 백일상을 준비할 때 무엇이든지 조금 더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에는 항상 보자기로 선물을 포장하곤 해요. 그래서 보자기 포장이 조금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선물 포장으로서의 보자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싸고자 하는 선물에 그런 크기에 맞는 보자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자기 크기 계산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규칙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따가 할 도시락 포장에서 이 도시락 통을 싼다고 하면 이제 줄자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집에 긴 자를 가지고 한번 이제 크기를 재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 윗면에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이 도시락 통의 높이까지 더하면 요게 더하면 한 31cm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20cm 정도를 더 더해주세요. 그러면 51cm예요. 그러면 이 51cm가 이 도시락통을 예쁘게 포장하기에 적절한 사이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꼭 51cm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이제 약간의 편차를 둬서 조금 더 작은 보자기도 괜찮고 조금 더 큰 55, 60cm 보자기도 괜찮다. 이 정도 여유 있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자 모양이 아니고 동그란 반찬통일 수도 있고 물통일 수도 있고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재료로 준비될 이렇게 참기름병을 조금 보시면 얘는 밑에가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름이라고 하는데 지름을 2번 더하시고 이 참기름병에 높이를 또 더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아까처럼 20cm를 또 더하면 이 참기름병을 예쁘게 포장할 만한 보자기에 요 한 변의 길이가 나와요. 그런데 한 변의 길이면
아까처럼 52가 나왔으면 52cm, 52cm짜리 보자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잠깐 보셨다시피 도시락 통이라든지 참기름 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을 가지고 오늘은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하기 쉬우실 거고요. 또한 요런 예쁜 보자기가 없더라도, 정식적인 보자기가 없더라도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손수건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천천히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재밌게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도시락 포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상자 사이즈를 쟀을 때 51c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보자기는 50cm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적당한데, 보시면 49.5 정도 돼요. 그러면 적합한 사이즈라는 뜻이에요.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이제 광목으로 만든 보자기인데, 집에 광목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반 손수건으로 하셔도 무방하세요. 보자기 포장은 항상 보자기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펼치시고, 이 상자는 도시락통은 가운데에 놔주세요. 만약에 선물할 상자가 커질수록 보자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럴 때 이 중심을 조금 한 번에 잘 못 맞추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주보는 두 쪽을 모아주시면 이렇게 선물을 가운데로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얘가 흐트러지거나 손의 힘의 방향대로 요리조리 휩쓸리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물이 삐뚤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천히 중심을 잘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 중심을 잡으셨으면 이제 제일 처음 몸 안쪽에 있는 보자기 귀를 도시락통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었죠?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밖으로 빼도 상관없지만 고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살짝 통을 들어서 아래로 이렇게 깔아서 고정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여기랑 마주보는 위쪽 보자기를 그대로 덮어서 편안하게 덮어주세요. 원단에 따라서 이 광목 천은 이렇게 해도 아주 예쁘게 잘 돼요. 그런데 다른 이제 조금 더 빳빳하거나 다른 재질의 보자기라면 조금 덜 예쁘게 될 수가 있어서 예쁘게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 도시락통의 윗면을 살짝 누르시고 옆면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끌어당겨서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윗면 누르고 옆면 감싸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옆에 옆면이 좀 더 단정하고 예쁘게 돼요. 두 개를 마주 잡고 상자의 가운데에서 두 번 묶어서 이렇게 리본으로 먼저, 이건 가장 기본인 리본 매듭이거든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다들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리본 매듭이에요. 이 리본 매듭으로만 완성해도 되겠지만 이 도시락 포장에서 조금 더 예쁜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 리본을 숨겨주는 거예요. 어디로 하냐면 이 매듭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다음에 아까 나머지 한 장 남은 것들을 일단 아래로 당겨주세요. 당긴 다음 살짝 이렇게 포개졌거든요. 이 포개진 부분을 중앙으로 조금 모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가급적이면 똑같은 간격으로 포개주신 다음에 우리 김밥 말듯이 이제 이 중심에 있는 매듭을 탁 덮어서
쏙 넣어주시면 돼요. 쏙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빠진 부분들은 조금 단정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가 옷 입을 때도 그냥 후다닥 입는 게 아니라 입고 나서 여기 소매 잘 정리됐는지 하고 이렇게 맵시를 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자기도 다 된 상태에서 잘 됐는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도시락 매듭이 완성이에요. 이 도시락 매듭을 그냥 도시락 매듭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이제 저희가 가르쳐 드릴 때는 우리가 보배 매듭이라고 해요. 보배롭다 할 때 그 보배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요게 이제 뭐 손잡이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보자기로 싼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항상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숟가락이나 우리가 포크, 젓가락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아까 마지막에 감싸기 전에 이렇게 얹고 나서 쏙 넣어주면 따로 수저집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처음부터 제가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보배 매듭은 고무줄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묶어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시락 통, 그러니까 상자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담긴 통에도 좋고요. 정사각형 아니면 뭐 높이가 높은 것 아니면 동그란 상자 뭐든지 다 잘 어울리는 만능 보자기 포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놓고 몸 안쪽에서 넘어가서 살짝 고정. 다음 마주보는 쪽 덮어서 내려놓고 양쪽 서로 모아서 올리고, 여기도 서로 모아서 올리고, 양쪽을 딱 똑같이 잡고 가운데에서 두 번 묶어서 리본으로 완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 리본이 보이지 않게 숨겨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아래쪽 부분 당겨서 숟가락 하나 얹고 이렇게 쏙쏙쏙쏙 넣어주시고, 앞뒤 균형이 잘 맞았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도시락 포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자기 포장은 병 포장인데요. 집에서 준비하실 것은 저처럼 이렇게 손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이 손수건 혹은 보자기를 이렇게 마른 목걸로 펼치고 참기름병을 중앙에 놔주세요. 이때도 똑같이 중심을 맞추시려면 이번에는 원형이기 때문에 네 귀를 다 맞잡아 주시고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중심이 잘 잡혔으면 이제 이렇게 위아래 쪽 마주 보는 것 들어 올려서 이 뚜껑 위에 두 번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때 다시 풀을 거기 때문에 꽉 묶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날개 부분이 나와요. 보시면 날개처럼 이 날개 부분을 이제 앞뒤가 있지만 뒤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서로 교차, 묶지 않고 서로 교차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교차해서 다시 앞으로 마주보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이 됐거든요. 그냥 앞에서 우리 또 잘 하시는 리본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본 묶어주셨으면 아까 제일 처음에 묶었던 부분 다시 풀러서, 풀는 이유는
보자기가 이 참기름병을 아주 예쁘게 잘 감싸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당겨서 이렇게 너무 두툼하거나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 이 바닥 부분이 매끈하게 나오도록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다시 여기 뚜껑 위에 한 번만 이렇게 다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여기를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손잡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돌돌돌 꼬아서 탁 만나요. 여기 지금 고리 부분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 끝에서 다시 2번을 묶어주시면 고리가 연결돼서 손잡이가 생겨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그럼 먹으려면 다시 또 풀러야 되나 하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비틀면 뭐 다시 풀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시 이대로 여기를 꽉 쪼매서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되고, 다시 위로 올려서 아까대로 처음처럼 하셔도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른 모로 펼치시고 병 가운데 두시고 위아래 마주 보는 것, 병뚜껑 위에서 살짝 2번 묶어서 고정. 병 여기 뚜껑이 좁으니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쪽 교차해서 앞으로 와서 이때 이렇게 눕혀서 묶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묶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묶어서 리본 묶은 다음에 다시 위에를 풀러서 끌어당겨주세요. 보자기를. 물론 병을 보호해야 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가 교차되는 지점이 너무 두꺼운 보자기를 사용하면 여기가 뚱뚱해져서 조금 덜 예뻐요. 그러니까 면이나 이런 손수건이 가장 좀 잘 되고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여기를 한 번 더 묶어서 꼭 해주시고, 이제 손꼬리 만들어야 되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것은 손꼬리 기본 병매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유리병일 경우에는 어디 이게 달기는 조금 위험하겠지만 이런 생수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물통이라든지 우리가 가벼운 것들은, 플라스틱들은 이 고리를 이제 가방 어느 한쪽에 고리로 매어 가지고 간편하게 즐기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주 간편하지만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우리 청주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병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보자기가 좀 커지겠지만 그 병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실용적인 매듭입니다. 이번 매듭은 선물용으로도 좋은 책을 한번 포장해 볼 거예요. 저는 이제 소설책을 한 권 준비해 왔는데 이 정도 사이즈 혹은 조금 더 큰 책도 괜찮고요. 높이가 높아도 괜찮고요. 책이 있으면 오늘 지금 사용할 보자기는 이제 양단 보자기예요. 조금 도톰한데 집에 이런 양단 보자기가 없으시면 뭐 또 광목 보자기라든지, 아까 크기는 손수건이랑 비슷한 크기를 책에서는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 책 포장의 이름은 클러치 매듭이에요. 클러치 지갑이라는 뜻인데요. 완성된 모양이 지갑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갑이 뚱뚱해지면 좀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고 조금 적당하게 도톰해야 예쁜 것처럼 너무 높은 상자나 책은 조금 덜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책 포장에는 아주 잘 어울리니까 이거는 이제 요즘 뭐 친구들끼리 책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이시니까
손자, 손녀에게 책을 선물할 때도 이걸로 한번 포장해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보자기를 마른 목걸로 펼치세요. 이렇게 펼칠 때 보시면 보자기의 앞뒤가 있어요. 이제 원단에. 여기가 조금 더 광택이 있고 여기는 광택이 없죠. 광택이 있는 부분이 겉이니까 속에 있는 면이 위로 보게 펼치시고, 책은 가로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또 똑같이 뭐든 시작하기 전에 보자기는 중심을 잘 맞춰주세요. 이번에는 왜 내 귀를 다 안 맞추나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몸 안쪽에서 덮어주시고 다시 고정하는 의미로 책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깔아주세요. 고정 됐고, 우리 이거 비슷하죠? 도시락 매듭, 보배 매듭이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마지막 이 보자기가 마지막에 덮이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이제 똑같이 누르고 모아서 올리고, 누르고 모아서 올려서 양쪽 잡고 리본으로 묶어주세요. 자, 이때 책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얘를 바깥으로 리본을 숨겨주세요. 보배 매듭도 그렇고 이 클러치 매듭도 그렇고 리본으로 묶은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 덮여질 거예요. 그래서 리본을 뭐 세로로 나오게 하든 가로로 나오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보자기 기본 매듭이 이렇게 2번 묶어서 리본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좀 덜 예쁘겠죠. 상자에 맞게 옆으로 예쁘게 나와야지 예쁜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처음 첫 번째 단계에서 올리고 올려서 자, 2개를 맞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 묶었을 때, 이 묶었을 때는 방향이 어느 쪽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볼 때 11시, 5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나왔고, 또 다른 방향으로 묶으면 1시, 7시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기 지금 리본의 길이가, 보자기 길이가 똑같은데 만약에 짧은 쪽이 있다면 짧은 쪽을 반대쪽으로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제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이 요 반대쪽으로 자리 잡아준 것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포개진 다음에 여기 고리로 빠져나오면 아까 반대쪽으로 방향이 나왔죠? 그래서 리본이 항상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묶었을 때 방향에서 한쪽을 반대쪽 방향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한쪽이 위로 덮이면서 고리로 빠지면 항상 옆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조리 간격을 맞춰가면서 해주면 이렇게 예쁜 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배랑 클러치는 이 리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숨겨지고 이제 마지막 얘가 이렇게 덮여서 또 아까처럼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클러치라고 했잖아요. 지갑 모양이 좀 주름이 예쁘게 지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응용하느냐, 요렇게 그대로 덮였을 때 이 책의 끝까지 맞춰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완전히. 아까는 이렇게 사선으로 모아졌지만 지금은 가장자리까지 한번 덮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끝에 부분까지 손을 잡아주고 살짝 모아줘요. 모아주면 이렇게 포개지면서 주름 부분이 생기죠. 여기를 이용해서 쑥쑥쑥 넣어주시면 이렇게 주름이 예쁘게 해서 완성이 돼요. 이러면 정말 지갑 모양 같죠?
그래서 클러치 매듭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말 이제 책을 선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선물할 때 편지나 메시지를 쓰게 되거든요. 카드를 써서 여기 이렇게 끼워 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되겠죠. 클러치 매듭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자기 마름모로 넣고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놓으시고 몸 안쪽에서 덮어서 고정, 양쪽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려서 리본으로 묶어주시고 책 돌려서 리본은 숨겨주시고 덮을 때 책 프레임에 맞게 이렇게 덮어줘서 모아서 쏙 넣어주면 완성되었어요. 클러치 매듭이에요. 오늘 집에 가지고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또는 또 손수건을 이용해서 병포장, 도시락 포장, 책 이렇게 배워보았는데요. 보자기는 사실 어떤 정답은 없어요. 선물 포장이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으면서도 잘 균형을 맞춰서 내가 보기에 예쁘게 하면 잘된 포장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게 배우셨고 또 그것을 또 선물했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되게 잘 배우신 거라고 생각해요. 보자기는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어떤 선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자기의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포장법들은 이 선물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적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 포장에는 이 포장이 안 되겠죠. 클러치 매듭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어떤 형태인가 그거에 따라서 오늘 배우신 거를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도시락 포장에는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각각 우리가 호환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연습 조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자기는 서로 복을 쌓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 보자기를 통해서 더욱 복 있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